크게 6개 정도의 카테고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저희 학생들 또는 이제 저희 직원 아니면 저한테 교육을 받는 그 트레이너들에게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 좀 어려운 것들은 조금 스킵하고 전체적으로 개괄적인 내용들 위주로 할 거고요. 그래서 목차는 코칭론,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직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코칭론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헬스케어 산업,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교정운동 또는 운동 재활이라는 것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안에서 억제 신장 활성이라는 이 얘기를 계속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3개를 할 건데요. 저 억제는 저희 뭐 여기 승모근 아프면 이렇게 누르시잖아요. 이런 행위는 모두 억제예요. 제가 여기에 어깨가 뻐근해서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죠. 이거 다 억제예요. 누가 마사지를 하는 거 이거 다 억제예요. 그래서 억제고요. 신장이라고 하면 그냥 스트레칭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코어 운동이라든지 약간 움직이면서 운동을 한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코칭을 하게 되면 의사소통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의사소통의 3가지 특징은 우선 내용을 전달해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조심해야 될 거, 그거 있잖아. 이런 건 없어요. 그거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딱딱하지만 주어, 동사 이게 정확하게 돼 있어요. 자, 폼롤러를 누워서 문지르기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매주 화요일 날 캐나다에 계신 분 줌으로 운동을 가르쳐요. 줌으로. 제가 이제 그 비대면 사업 한다고 했잖아요. 저도 해봐야 되니까 제가 그분이 이제 뭐 제 유튜브 보고 해서 많이 아프신 분들 오시겠다고 해서 오지 말라고 줌으로 하자 해서 지금 3주, 4주째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 내용 전달이 아주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 전달에 대한 생각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받는 거거든요. 이 내용이 전달되면 그분한테 받는 거잖아요. 그럼 받는 걸 확인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드리면 받아보실래요? 제 아이폰 받으신 거죠? 이렇게 되면 받는 거예요. 이거 확인 안 하면 받고 안 받다고 하면 제 거 없어져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 2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이 책은 제가 저희 트레이너들 교육할 때 처음 쓰는 책인데요. 우리가 언어적 메시지가 상대에게 잘 전달될 것 같잖아요. 비언어적 메시지가 70% 전달된대요. 제가 이렇게 수업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때요? 어때요? 이게 말은 제가 똑같이 하더라도 제가 딱 이러는 순간 뭐지 저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언어적 메시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트레이너들한테 그러거든요. 뭐 비용이 나이가 적건 많건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10,000원을 내는 이 사람이나 10,000원을 내는 이 사람이다 동등하게. 그래서 그런 생각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과 정서, 뭐 공감이라고 하죠.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 밖에서는 제가 진짜 잘하거든요. 집에 가면 공감을 잘 못해요. 집에서 혼나요. 내가 왜 못할까 했더니 돈을 안 주더라고요. 제가 돈을 주면 공감 잘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왜냐면 공감하는 게 사실 에너지가 엄청 빨리는 일이잖아요. 엄청 들어가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역공을 할 때 그러면 내가 집에 와서 회원을 대하듯 대해줄까? 이거 안 되잖아요. 왜냐면 집에서는 마음을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소통의 기술은 의사소통 시 신뢰감을 높이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는 되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읽어보시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긴 왜냐면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도 아마 있으실 거고. 네, 다음이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태도로 의사소통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태도, 비아냥거리거나 과도하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칭찬을 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것도 칭찬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이게 적절히 섞여 있어야 돼요. 칭찬과 우리가
동작을 수정할 때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라고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것보단 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해라.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문제점보다 해결에 초점을 맞춘 단어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게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이분의 역량과 우리가 주고 있는 운동이,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저희가 맞춤 운동이라 하더라도 저는 거의 확신하거든요. AI가 절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살짝 이렇게 인상이 찌푸려지면 전 바로 불편하세요? 이게 별론가요? AI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거는 이게 운동을 바꿔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럴 수 있잖아요. 운동을 배우는 상황에 내가 잠깐 딴 생각을 했다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70%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회생활 많이 해보셨지만 말은 앞에서 막 하는데 전혀 신뢰가지 않아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몸짓, 신체적 특징, 신체적 접촉, 이런 것들이죠. 저도 이성을 대할 때가 있는데 이게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손이라는 게 터치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우선은 만약에 특히 이성이면 터치될 때 제가 혹시 어깨 쪽 잠깐 터치해도 될까요? 라는 의견을 구해야 하고, 왜냐면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지금은 저랑 오래되신 분은 제가 이렇게 막 하긴 하는데, 그것도 만약에 신체 접촉이 있을 때,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조심해야 될 건 이 지문이 있는 곳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지문을 이렇게 만지는 거랑 이렇게는 달라요. 이렇게 해서 제가 몸을 이렇게 미는 거랑 이렇게 해서 이런 거는 느낌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완전, 그러니까 이게 이성이면 약간 느낌이 이상하고 동성이면 나를 왜 물건 다루듯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 이렇게 꽉 잡아버리면. 그래서 이 지문이 있는 곳이 닿지 않으면 굉장히 정중한 느낌이 들어요. 손바닥 쪽이 이렇게 터치된.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소리 톤, 말하는 속도, 리듬, 억양.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신경 쓰고 노력하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과의 거리, 몸의 위치나 자세. 그래서 혹시라도 저는 오늘도 약간 이 목소리가 해서 마스크를 쓸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너무 언어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저는 접촉이 좀 가까워질 것 같으면 마스크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서로 불필요한 불편함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헬스케어 산업은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것이 Exercise Medicine이라서 EIM이라고 그래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이유는 약과 치료는 정말 거의, 제가 볼 땐 거의 한 80-90%까지 와서 더 이상 치료제를 개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의 문제는 거의 다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자꾸 운동을 약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의 세대로 온 거죠. 그래서 운동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암의 그 피로, 그러니까 암을 제가 지금 암 관련된 것도 하고 있는데요. 항생제를 맞으면, 그러니까 약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몸이 급 다운되잖아요. 확 다운되면 얘가 다시 올라오는 시점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럼 운동 강도를 떨어뜨려서 회복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3-4일이 될 수도 있고 4-5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럼 그 시간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게 이제 다시 원래의 높이만큼 올라오면 다시 운동 강도를 끌어올려서 체력이라는 걸 끌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피로도에 대한 적응을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피지컬 컨디셔닝이 관리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인체가 대략 12가지 정도의 기관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에게 중요한 거는 이 중에서 머스큘러 시스템, 그러니까 근골격계라고 해서 근육과 뼈, 관절, 얘네들. 근육, 뼈, 관절, 얘네들을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근육, 뼈, 관절의 골격, 그것들이 호흡과 순환기계 이렇게 만들어 가죠. 걔네들의 건강은.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근육, 뼈, 관절, 그 다음에 신경계,
이걸 통해서 내 안쪽에 있는 건강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거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건데 뭐 한 번 더 강조드리면 근육의 불균형은 자세 결함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건 관절의 역학적 변화를 일으키니까 그게 오십견이 생기기도 하고 디스크가 생기기도 하고 뭐 무릎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유연성, 가동성이니까요. 안정성, 근력이 감소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게 과도한 하중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게 염증 또는 통증, 부상 이것들이 움직임의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저 움직임의 문제를 스쿼트라는 것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스쿼트를 했을 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각각의 근육의 움직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인체는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제가 넘어갔는데 관절들이 유연성을 기반으로 한 관절이 있고요. 근력을 기반으로 한 관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목, 어깨, 고관절, 흉추, 발목 얘네들은 유연해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엔 경추에 1, 2번은 유연해야 되고요. 3, 4, 5, 6, 7번은 단단해야 되는 애들이에요. 거기 그 다음에 허리, 무릎 얘네들은 단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두 번째 말한 목, 허리, 무릎 어떤 특징이 있죠? 많이 아픈 곳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가 많이 아픈 곳들. 이게 왜 아파지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이 관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 경추가 목이잖아요. 목은 유연한 아이고요. 그러니까 유연성, 안정성 이렇게 돼 있어요. 유연하고 근력. 그 다음에 얘는 유연해야 되고요. 근력이어야 되고요. 유연해야 되고 근력이 이렇게 계속 교차되어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유연성과 근력이 우리 몸이 이렇게 계속 교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목 디스크 오잖아요. 3, 4, 5번에 맞죠? 5, 6번 근처에. 그 다음에 허리에 디스크 오죠. 무릎 많이 다치죠. 얘네들이 다 안정성이 필요한 단단한 관절들이에요. 얘네들이 왜 다치냐면 예를 들어서 흉추 등이에요. 등하고 고관절이 뻣뻣해져요. 부드러워야 될 애들이 뻣뻣해지면 누가 움직여요? 단단해야 되는 애가 움직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애가 둘인데 애가 셋 있다고 생각할게요. 큰애, 둘째, 셋째 심부름을 시켰는데 큰애랑 셋째가 안 움직여요. 누가 움직여요 그러면? 가운데 움직이다 보면 얘 심부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신경질 내죠. 왜 나만 하냐고. 얘네들은 뭐 하냐고. 그렇게 하면서 부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나타난 부상들이 그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위아래에서 여기에다 데미지를 준 거니까 우리는 이 데미지가 일로 못 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 몸이 이렇게 돼 있는데 병원 얘기를 다시 하면 병원 가면 목 아프면 주사 어디다 놔요? 허리 아프면요? 그렇죠. 무릎 아프면. 그렇죠. 그래서 병원의 역할은 내가 급성기에 아픈 것을 빠르게 통증을 경감시켜 주는 게 그들의 특화되어 있는 능력이에요. 완전 인정. 하지만 옆집에서 오는 문제는 그들은 절대 건드릴 수도 없어요. 왜? 그들의 관심사는 딱 그거고. 그래서 정형외과 가면 뭐 어떻게 돼 있어요? 무릎 전문의, 그죠? 허리 전문의, 그거 아시죠? 그 학교의 교수들이 바보라고. 그것 빼곤 아는 게 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모두 다 할 거라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구조가 계속 우리 몸의 전반에 걸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좋은 균형이거든요. 안정성과 가동성이라는 게 둘이 평행을 이루는 거예요. 이 셋을 심부름을 똑같이 시키는 거예요. 너 한 번 했으면 너 하고 이렇게 계속.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느슨한 관절은 과하게 유연한 거예요. 그런 분 있어요. 여자분 중에 팔 이렇게 펴면 뒤로 이렇게 접히는 분 있죠?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느슨한 관절이에요. 그 다음에 반대로 딱딱한 관절은 팔을 이렇게 들어 올렸는데 여기가 전부네 못 올라가요. 이런 분들은 보통 딱딱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좋은 균형을 만드는 거고 느슨함과 딱딱함을 해결하자. 그래서
느슨하면 뭘 해요? 느슨하면, 그쵸, 근력 운동. 맞아요. 딱딱하면 스트레칭. 네. 거의 완벽하게 공부 끝내신 거예요. 자, 다음이요. 자, 그래서 이제 운동의 순서는 제가 항상 이렇게 드릴 거예요. 폼롤러라는 걸 드릴 거고, 스트레칭 드릴 거고, 운동이라는 걸 드릴 건데, 무조건 순서는 폼롤러, 스트레칭, 활성화, 운동이다. 운동이 가끔 가다가 잘못 순서가 가도 여러분은 폼롤러 먼저 하고, 스트레칭하고, 활성화하고. 아셨죠? 이 세 개다. 다음요. 그래서 이 교정운동의 연속체에서 이 빨간색 보이죠? 억제, 신장, 활성. 여기를 우리가 운동 재활이라는 컨셉이라 해요. 운동 재활이라는 컨셉이라 하고, 트레이닝은 신장, 활성, 통합. 이쪽을 주로 트레이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주로 좀 딱딱하다면 운동 재활의 가능성이 높은 곳이고요. 조금 유연하면 근력 트레이닝 기반으로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여자 선생님 중에 근력 트레이닝, 덤벨, 바벨 이거 혹시 운동 해보신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혹시 남자 선생님들 중에 필라테스 요가 해보신 분? 한 분. 네. 이게 그냥 성별의 특징은 여자분들은 주로 느슨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인공관절 많이 해요. 무릎 인공관절은 거의 여성이 거의 전부예요. 남성분들 많이 해요. 그 이유는 근력이 없어서 그래요. 근력이.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연한 애를 계속 유연하게 하면 계속 늘어져요. 그래서 필라테스 요가 하면 전부 여자분이잖아요. 그죠? PT 센터 가면, 트레이닝장 가면 쇠드는 사람들은 모두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촬영할 때마다 제발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해야 될 걸 해야 한다고. 내 몸이 그러면 느슨한지 딱딱한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운동을 선택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선택을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네. 그래서 자, 억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르는 행위 모두 억제예요. 그래서 승모근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눌러요. 억제하는 거예요. 야, 너 그만 좀 딱딱해져. 그리고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눌러주는 선택이고,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거의 모든 사람은 상흔, 상처, 봉합, 뻐근함을 경험하는데요. 운동 후에 근육통, 긴장된 힘줄, 멍이 생긴다. 이랬을 때 당신이 먼저 약품 상자에서 소염제를 꺼낼 것이 아니고 이건 나쁜 선택이래요. 연부 조직의 활발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폼롤링을 해라. 이 뜻이에요. 아마 집에 폼롤러 다 있을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폼롤러를 느슨한 곳에다 쓰면 어떻게 돼요? 독약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더 느슨해지니까. 그러면 팔이 더 헐렁헐렁해질 거 아니에요. 딱딱한 곳에 써야 돼요. 근데 아픈 곳이 꼭 느슨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아픈 곳을 찾아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근육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 근육이 미닫이문처럼 닫혔다 열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느슨하신 분은 요 미닫이에 이게 안 잡힌 거예요. 멀어서. 그다음 딱딱한 분은 미닫이 문이 완전히 딱 끼어 들어가서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열게 만들면 문지르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려고 그렇게. 그래서 만약에 너무 강하게 운동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손상 부분을 보호하는 콜라겐 섬유로 손상을 막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근막은 저희가 근육 순대로 하면 안에 알맹이가 있고 밖에 하얀 그 껍질이 있죠. 그 하얀 껍질을 근막이라 해요. 그래서 순대 오래 두면 어떻게 돼요? 그 껍질이 딱딱해지고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그 안에 있는 근육을 압박하죠. 그죠? 근데 걔를 다시 물에다 놓으면 다시 촉촉해져요. 그 촉촉해지게 만드는 방법이 그 폼롤링이라고 문지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마사지를 받으면 조금 편해지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스트레칭을 할 때 이제 저희가 강조할 때인데 호흡을 통해서 근육을 편안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만성적인 긴장은
이 근막과 근육을 딱딱하게 하기 때문에 폼롤링도 부드럽게 해줘야 된다. 네, 그러면 그래서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오늘 폼롤러를 쓸 거고요. 뭐 이런 걸 근막 스틱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그냥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는 것도 사실은 근막 이완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뭐 바이오 텐서 그리티라고 하는 건데 우리 몸이 이 뼈와 이 실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얘가 만약 쪼그라들면 이 뼈대를 어떻게 해요? 우그러뜨리겠죠. 우그러뜨린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분이 충분해지면 다시 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우리는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밴드와 끈의 역할이고 요 밴드 역할을 하는 곳에 수분을 충분히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근육이 뻣뻣하죠. 어린아이들 여기 만지면 어때요? 엄청 촉촉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만지면 요런 느낌이 나요. 예. 수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면 그래서 예. 협착과 유착은 어떤 거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 근육이 있는데 그 안에 근막이 있는데 이 근막이 딱딱해지면서 꽉 눌러버리니까 이 안에 있는 근육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근육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발이잖아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이렇게 5손가락이 있으면 얘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협착이나 유착이 되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5개, 그러니까 벙어리 장갑이 되면 2개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5손가락이 벙어리 장갑이 된 거죠. 이걸 협착과 유착이에요. 그러면 얘를 떼려면 어떻게 문질러야죠. 떨어지라고 이렇게. 그래서 떨어지는 작업을 먼저 해줘야 운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폼롤링은 관절의 유연성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기능 저하된 근육의 활성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근신경의 반응이 증가한다는 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 네 손가락이 원래는 떨어져 있었는데 협착과 유착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검지를 움직이고 싶으면 머리에서 검지 구부려 할 거 아니에요. 구부리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가 이렇게 되죠. 이러니까 신경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가 목에 담 걸리면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저를 부르면 괜찮을 때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담 걸리면 어떻게 해요? 왜냐면 얘만 부분 떼서 돌리는 근육이 협착과 유착으로 이렇게 딱 붙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근육의 신경 반응이 망가져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작은 노력으로 엄청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뭐 그게 별것도 아닌데 뭐가 이렇게 중요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2020년에 그 MLB 토론토 블루제이스에 갔는데요. 걔네들 연봉이 5억짜리도 이러고 있고요. 100억짜리도 이러고 있어요. 이거를 뭐 연봉과 상관없이 딱 들어오면 바로 잡고 그냥 자기가 해야 되는 위치 알잖아요. 대고 계속 문지르고. 그리고 이게 왜냐면 내가 문질러야 정확한 위치를 내가 선택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약간 그런 거죠. 이게 물을 먹이로 우물가에 데려다 주고 그 다음 물 먹는 양은 이 사람이 조절해야 되잖아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만. 그것까지 우리가 해줄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 포인트들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제가 볼 때는 제 아는 분은 이거 하나로 수십억을 벌었다 해요. 그러니까 왜 수십억을 벌었다? 목이 뒤로 안 넘어갔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로 그러니까 출장을 많이, 요거 하나로 저희 머리 깎은 목이 뒤로 안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머리 깎을 때마다 이게 아팠던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로 그게 없어졌어요. 그 도수 치료, 마사지 뭐 끝도 없이 받았는데요. 절대 불가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병원의 도수치료실, 사회적으로 보면 별로지만 저한테는 돈 벌게 해주니까. 왜냐면 거기서 해결을 못 해주거든요. 왜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도수치료실은 나는 가만히 있어요. 마사지만 가만히 있고 누가 해줘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근육을 누가 관리해요? 도수치료사가? 마사지사가? 아니에요.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근육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폼롤링은
보통 뭐 10분 정도, 이제 여기는 일반적인 루틴을 말하는 거라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딱딱하다면 30분을 해도 좋고 40분을 해도 좋아요. 예,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가능한 한 부드럽게 몸 전체를 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불편함이나 예민함을 경험한 부위에 다른 움직임을 조합하라는, 아까 이렇게 폼롤링을, 얘도 폼롤러가 돼요. 이렇게 하면서 손을 이렇게 움직여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엉켜 붙은 거니까 문지르면서 반대 손을 이렇게 떼주는 거죠. 그럼 잘 떨어지겠죠. 우리 뭐 떡 같은 거 붙으면 뭐 밀가루 뿌리든 뭐 하잖아요. 그 칼국수 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떼잖아요. 그런 움직이는 게 같이 붙었을 때 확실히 효과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깨와 목 고통, 긴장을 경험했다면 어깨와 목의 정적인 스트레칭과 명상적 신체 이완을 포함하여라. 이 명상적 신체 이완은 저희가 계속 하겠지만 호흡이 돼요. 거의 대다수 명상엔 호흡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폼롤러는 대략 뭐 하체, 상체 이렇게 폼롤러는 최대 한 12~13가지 정도면 거의 전부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사람마다 근데 그 타이트한 곳은 거의 변하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이 1년을 해도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한다는 게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톤이 떨어지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상체, 저기는 광배근, 여기는 종아리가 아닌데, 네, 삼두 근육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종아리가 아닌데 삼두인데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의 어떤 뭐 가이드라인이거든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유연성의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많이 딱딱하다, 자주, 오래, 많이, 그죠? 그 다음에 안 딱딱해요. 그러면 뭐 운동할 때 살짝. 이게 기본이에요. 누구나 다 왜냐면 똑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자체는 이 주당 3에서 5회 뭐 대략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장 건강한 게 3에서 5회인데 걔가 왜 3에서 5회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해야 되는 운동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심폐지구력, 심폐운동, 그 다음에 근력운동. 베스트는 얘 2번, 얘 2번. 그럼 딱 4번이 돼요. 만약에 얘 3번, 얘 3번 하면 주 6번이 되겠죠. 뭐 대략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칭의 뭐 권장 사항인데, 유연성 운동 일주일에 최소 2에서 3회, 얘가 일반적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딱딱하다 하루에 2~3번을 해야 해요. 그 다음에 근육을 따뜻하게 한 후 했을 때 스트레칭의 효과가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칭 강도는 압박감이나 약간의 불편함이 초래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칭을 했을 때 약간 늘어나는 압박감이 생겼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각 주요 관절 부위가 포함되도록 아마 저희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칭은 10초에서 최대 30초. 그러니까 만약에 운동을 배운다라고 하면 10초에서 시작해서 이분이 적응하면 15초, 20초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PNF 말고 그 다음에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칭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억제와 신장이 근육을 늘리는 작업이에요. 순서는 폼롤러를 억제하고 그 다음에 신장. 그래서 신장하는 위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적으로 제가 드리는 운동은 폼롤러 한 곳을 스트레칭해요. 만약에 종아리를 폼롤러 했다, 종아리 스트레칭 하고요. 어깨를 폼롤러 했다, 어깨를 스트레칭해요. 왜냐하면 폼롤러는 내가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서 사전 반죽을 한 거예요. 반죽을. 그래서 이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동작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 운동이 주로 이제 코어 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순서는 폼롤링하고 스트레칭하고 활성화 운동을 하는데, 이 활성화의 기본은 코어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허리 아프신 분들, 무릎 아프신 분들이 코어가 좋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아까 제가 스트레칭 할 때 뱉는다 했잖아요. 호흡을 뱉으면 어떻게 되냐면 코어가 이렇게 수축을 해요. 그런 경험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앉은 상태에서 그냥 호흡을 한 10초간 이렇게 뱉어보실게요. 공기가 안 나올 때까지. 계속. 복부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느낌 드세요? 이 호흡이 저기 할로잉이라고 하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보통 나이가 들면서 코어가 약해지면 이 갈비뼈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배가 두툼해지죠. 이게 살이 찐 것도 있는데 코어의 근육이 약하니까 문이 열려요. 그럼 여기에 음식이 많이 담기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얘를 단단하게 닫으면 어떤 역할이 되냐면 음식이 차도 빠르게 복벽에 닿으니까 다 먹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부수적으로는 변비에 좋고요. 왜냐하면 변비는 복부의 압력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변은. 근데 힘이 아이 출산하는 것도 똑같은 거 아시죠? 아이 출산도 저는 안 해봤지만 출산할 때 힘 주시잖아요. 이게 복부의 힘으로 밀어내는 건데 복부의 힘이 없으면 출산이 불가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이제 뭐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뭐 그런 데 관심 있는 친구한테 사업 아이템이다. 골반이 틀어져 있으면 아기가 못 나오니까 골반을 바로 잡아야 되고 아이를 밀어내려면 힘이 있어야 되니까 코어 운동을 해서 밀어내는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출산 전, 출산 후는 열려 있으니까 운동을 통해서 닫아주면 빠르게 산후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운동을 하는 운동 재활에서는 호흡이 멈추는 게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운동하실 때 내 호흡이 멈추나 안 멈추나 아마 엄청 멈추실 거예요. 그만큼 왜냐면 얘가 왜 멈추냐면요. 호흡하는 근육하고 몸을 움직이는 근육이 별개예요. 근데 얘네 두 개가 떡이 진 거예요. 그때 움직였더니 호흡이 멈춰져요. 그래서 혹시 뭐 테니스나 골프나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 호흡이 자꾸 수영할 때도 호흡 멈추는 분들이 있거든요. 코어가 약한 거예요. 이 두 개가 분리돼서 각각 일을 해야 되는데 약하니까 붙어서 이쪽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하는 거에는 호흡이 멈추지 않는다. 계속 스트레칭을 하든 폼롤러를 하든 호흡이 이런 동작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브레이싱이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힘을 좀 많이 쓸 때 써요. 그래서 이쪽을 운동 재활할 때 쓰는 영역이고 여기는 힘을 많이 쓸 때인데 만약에 아파트에 일렬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밀어요. 그럼 어떻게 밀어요? 이렇게 밀죠. 이렇게 호흡을 꽉 잡는 걸 브레이싱이라 해요. 그래서 이 브레이싱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입과 항문이 통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쓸데없는 소리이긴 한데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면 입과 항문 가운데 있는 장기는 우리 몸의 안이야 밖이야? 밖이라고 해요. 흡수돼서 들어와야 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 기관이라 하거든요. 하지만 그래서 이 브레이싱은 그 입과 항문을 닫아서 여기를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진공 상태를 만든다는 건 내가 강력한 힘을 쓴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들어 올리고 이럴 때 이렇게 드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고강도 운동 때 써요. 아까 말씀드린 운동 강도가 70-80% 올라갈 때 여기는 저강도 때 써요. 근데 저강도 때 고강도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얘는 페라리고요. 얘는 현대자동차에 예를 들어 그냥 아반떼라 할게요. 페라리 끌고 30km로 출근해요.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아반떼 끌고 F1 경기를 나가면 이것도 효율적이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 동작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의 호흡들이 아마 많이 나올 거고 여러분도 많이 나올 건데 조금 신경을 좀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드로이는 호흡을 이렇게 뱉으면서 해서 그 척추의 안쪽에 있는 근육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얘를 여기서 로컬 근육이라고 하고요. 다혈근, 복행근 이런 게 쓰여요. 근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횡격막하고 횡격막은 여기 있고요. 골반기저근은 여기 있어요. 얘네를 움직이는 동작은 이 동작밖에 없어요.
근데 이 호흡이 커지지 않으면 얘네가 안 움직이거든요. 얘네가 움직이지 않으면 코어가 망가져요. 그래서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픈 분들 거의 다 이게 망가져 있어요. 다치신 분들이 거의 다 이게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당분간은 멀리하고 호흡을 통해서 척추 분절이 저희 감자탕 먹으면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벌리는 데 있죠. 그걸 척추 분절이라고 하는데 그 척추 분절의 단단함을 만들어주는 게 이 호흡이에요. 우선은 얘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활성화 운동은 운동은 아마 계속 천천히 해야 돼요. 운동을 빠르게 하는 건 고수거든요. 그죠? 달리기 빠르게 하는 거 고수잖아요. 천천히 하는 건 하수고, 그 다음에 운동의 동작도 빠르게 하는 사람들이 고수고요. 저희한테 운동을 배울 사람들은 다 초보적인 동작이라 천천히 해요. 그래서 운동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하다 힘들어지면 빨라지잖아요. 이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천천히, 그 다음에 운동은 단순하게 할 거예요. 복잡하게 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정된 상태에서 할 거고, 작은 힘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에서 구체적으로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운동은 점차적으로 운동 강도가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호흡을 할 건 할로윈인데요. 호흡이 뱉어지면 내 복벽이 내 척추 사이로 모여져요. 그래서 얇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의 운동은 대략 코어 운동들은 25회에서 한 30회를 최대로 할 건데 아마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우선 10에서 15, 20 이렇게 해서 25회, 30회까지 점차적으로 증가시킨다. 이게 이제 운동 재활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오고요. 트레이닝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요. 반복 횟수가 많은 거에서 적은 거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역도가 여기에 있어요. 네, 그렇게. 그래서 네, 요거는 네. 그래서 이제 운동을 대충 표기할 때는 요렇게 표기하는데 아마 저희는 여기까지는 안 가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80kg로 6번 반복해서 4세트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80에 6번 반복하고 4 하면 이걸 다 곱하면 이 사람이 총 들어 올린 중량이라는 게 딱 표기되거든요. 그래서 그 박혜정 선수가 하루에 10,000톤을 들었어요 한 게 이 숫자를 말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트레이닝이라는 걸로 할 때 이렇게 넘어가게 될 거예요. 네, 여기까지인데 빨리 하려고 했는데 빨리 못 끝냈네요. 네. 그래서 우선 기억해야 될 건 억제, 신장, 활성 세 가지고, 몸이 딱딱하다, 억제, 신장에다 시간을 많이 들인다, 몸이 느슨하고 헐렁하다 그러면 근력 운동, 활성화에 시간을 많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몸이 어떤지 먼저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구분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근력 운동 하고 나서 스트레칭 하는 게 좋아요? 네,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근력 운동을 하면 몸이 좀 딱딱해져요. 그래서 조금 스트레칭으로 다시 부드럽게 해주는 게 좋아요. 선생님 말씀은 하기 전 근력 운동하고 그다음에 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게 베스트인데 이제 시간의 문제겠죠. 에너지와 시간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베스트고, 안 되면 운동 전에만 해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운동을 많이 한다는 건 그분이 느슨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단단하게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운동하다 부상을 입는 거는 강도를 너무 세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한테 맞지 않는 운동을, 내가 느슨한데 계속 스트레칭만 한다거나, 아니면 딱딱한데 근력 운동을 계속 한다거나, 또는 운동의 동작이 잘못해도 다칠 수 있어요. 그 최적의 움직임의 어떤 뭐랄까요, 시퀀스가 있는데 그게 깨지면 부상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크게 보면 그 정도? 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자, 이제 이론은 정말 끝났고요. 딱 10분만 쉬었다가 저희 30분에 실기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